안녕하세요, 채널 루마픽입니다. 오늘은 만만한 가격의 영상용 외부 모니터 4개를 비교 분석해 보려 합니다. 평소 내 상황에 적합한 외부 모니터 구입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고! 우선 제가 비교 제품을 선정한 기준은 첫 번째 100만원 이하의 제품일 것. 사실 이 카테고리의 끝판왕은 스몰 HD랑 TV로직이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걔네 제품은 쓸만한 게 200만원, 300만원대라 현업에 있어도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지는 가격대입니다. 물론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부 모니터에 저 돈을 태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브랜드일 것. 아무래도 인기 있는 제품이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회사가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AS 받기도 쉽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문자나 전문가 모두 사용하기에 편의성이 좋은 제품일 것. 성능이나 사용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무조건 제외했습니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인 스펙은 제가 이렇게 쭉 띄워보고요. 얘 가장 큰 특징은 이 뒤에 보시면 이 특이한 게 달려있죠. 이게 SSD 하드인데 이 SSD를 통해서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DMI로 영상 신호를 받아서 모니터 녹화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녹화 시에 자체 탈리램프 기능도 지원하고요. 카메라가 내부 저장은 로우 파일을 지원 안 하더라도 외부 출력은 로우 파일을 지원하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로우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장단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닌자 V는 빌드 퀄리티가 좋아요.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 이 재질감이라든지 버튼의 조작감 그리고 이 단자들의 견고함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UI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디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처음 사용해도 별로 헤매지 않고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화가 되니까 얘가 좋은 점이 카메라의 그런 정보들 있죠. 트래킹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가지 세팅값들이 화면에 표시되는 게 그대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 저장으로는 그런 정보를 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모니터 외부 출력으로만 설정해 놓고 녹화를 하면 카메라 리뷰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있죠. 그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단점. 얘를 쓰면서 가장 불만인 점은 컬러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캘리를 굉장히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 캘리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 아트모스사에서 파는 캘리 장비가 있거든요. 걔를 구입해서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그 장비 가격도 비싸고 캘리를 해야 되는 주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굳이 그걸 사진 않았는데 그냥 안 맞는 상태로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색감이 또 익숙해져서 그냥 감안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웜톤이 강해서 그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녹화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드도 뒤에 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5.2인치밖에 안 되는데도 무게가 꽤 나가는 편입니다. 그것도 단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얘 국내 출시가가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 중에선 가장 가격이 비싸고요. 근데 직구로 가끔 아마존 같은 데서 50만원대에 풀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 구입을 했는데 잘 노리고 계시다가 직구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단종됐을 거예요. 제가 이게 한 6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는 얘가 가성비의 탑인 모델이라 웬만한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사실 요새는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6년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후져갖고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소개를 하느냐, 요새는 이 제품의 신모델인 F6 플러스 X라는 제품을 팔고 있거든요. 걔가 또 가성비가 아주 탑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그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스펙은 쭉 이렇게 나열해 드리고요. 얘는 별다른 특화된 기능은 없고요. 모니터링용에 아주 최적화된 가성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구로 구입하면 거의 10만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는데 웬만큼 쓸 수 있는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밝기도 밝은 편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입문용 가성비 모델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요. 일단 장점은 무조건 가격이죠. 네,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이 밝기에 이 성능을 제공하는 외부 모니터는 거의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색이 잘 맞아요. 아까 닌자는 캘리 안 하면 색이 잘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별다른 거 안 해도 그냥 얼추 잘 맞네 이런 느낌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워요. 이게 이제 단점에서도 언급될 텐데 그냥 대충 만들다 보니까 가볍습니다. 그리고 단점 겁나 많겠죠. 일단 요즘 모델은 정확히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은 이 팬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있다 보면 진짜 뜨거웠거든요. 소리는 안 나는데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진짜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만듦새가 굉장히 플라스틱 쪼가리, 조잡한 느낌입니다. 이 버튼의 터치감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딱 봤을 때 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는 모니터링 기능만 충실해도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시면 사실 도둑놈 심보죠.
네, 얘 외관을 보면 특이한 게 뭐 안테나 같은 게 달려있죠. 네, 맞습니다. 얘 특화된 기능은 무선 영상 전송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용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설치하고 저기서 보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모니터를 설치해서 연동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똑같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니터, 송신기, 수신기 이 세 가지 기능이 합쳐진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똑같은 걸 여러 대 사면 복수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 앱을 설치하면 걔도 수신기 역할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럼 장단점 바로 들어갑니다. 얘는 SDI 단자가 있어요. 이러면 시네마캠 연결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는 화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무선 영상 전송 기능에 상관없이 얘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닌자 V처럼 전체적인 만듦새도 좋아요. 이 단자의 견고함이라든지 이 버튼의 조작감, 그리고 전원 버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얘 기능 중에 특이한 게 자체 녹화도 지원하거든요. 외부 레코더가 아닌데도 그 기능이 왜 있나 봤더니 딱 2분만 녹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테스트로 2분 정도만 촬영해서 뭐 화면을 모니터링해라 뭐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점,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음이 가장 심해요. 팬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좀 큰 편이라 소음에 민감한 촬영 환경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 무선 영상 전송 방식이 와이파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신호 간섭이 많으면 더러 컬러 노이즈나 밴딩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 특화된 기능은 무선으로 카메라를 연결해서 카메라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시중에 나와 있는 외부 모니터 중에서 카메라 무선 제어가 되는 건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게 실제로 모니터는 모니터링만 하고 그 카메라 LCD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만 연동시켜 놓으면 외부 모니터 터치로 바로 카메라 조작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자, 장단점 분석. 일단 첫 번째로 화면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커요. 오늘 제품들 중에서 얘만 유일하게 7인치거든요. 근데 7인치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어느 정도 잘 맞는 편이고요. 아까 특징에서 언급했던 카메라 무선 제어가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또 써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더라고요. 일단 이 마감이나 만듦새가 거의 필월드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조잡하고 이 가장 중요한 전원 버튼도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설프게 작동해요. 뭐 버튼의 터치감도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가장 불만인 게 이 배터리를 장착하고 탈착할 때 굉장히 뻑뻑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HDMI 단자가 이 아래에 있어서 연결하기가 또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초점 트래킹 할 때 LCD에는 트래킹하는 게 뜨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트래킹 할 때는 또 LCD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무선 제어는 소니와 블랙매직만 가능하다는 거.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외부 모니터 4개를 비교해봤는데요. 특화된 기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야,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추천해봐라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포트키사의 LH7P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제품만 협찬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 오해하실 수 있죠. 앞에 제품들은 다 내돈내산이에요. 근데 4가지를 다 써보니까 가격이랑 성능 이런 거 다 비교해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요새 많이 언급되는 게 OC랑 포트키거든요. 그 중에서도 LH7P는 7인치 대화면에 가격도 아주 착한 편이라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모니터 사용할 때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모든 부가 장비들의 전원을 다 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메라 전원을 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가형 모니터는 역정류 쇼트 방지 회로가 없어갖고 카메라 먼저 켜고 모니터 켰을 때 쇼트가 나서 보드가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적 없는데 주변에는 그런 사례가 꽤 보입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났을 때는 카메라 전원부터 끄셔야 되고요. 자,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외부 모니터 구입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